자, 16페이지 도시를 갈 건데요. 기본 특징만 빠르게 가보자. 빠르게. 도시. 일단 도시와 촌락의 특징 두 개를 구분 정해야 된다. 도시는 뭐 한 것만 떼면 되는 문제야. 높은 인구 밀도. 촌락은 인구수 작지? 두 개 섞어 한번 찾을 수 있으면 돼. 도시는 주로 2차, 3차. 촌락은 1차. 요거 했다 이거 우리 그지? 도시와 촌락 구분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발달 순서. 제일 처음에 도시들, 문명 도시들은 어디에 발생한다고 했노? 4대 강 있는 곳. 그래서 농업에 유리한 곳에 발달했고, 그 다음 도시들은 상업도시, 그 다음이 공업도시, 요즘은 대도시, 정보도시, 뭐 이런 쪽으로 보면 되겠고. 그래서 세계도시 봐봐. 세계도시. 우리가 아는 도시들 다 세계도시들이야. 유명한 도시들. 대부분이 뭐가 있노? 국제금융기관에 본사가 있고 다국적 기업의 본사, 국제기구들이 있는 곳. 누구도 안다 싶은 데는 다 세계도시라고 보면 돼. 미국의 뉴욕, 영국, 런던, 일본, 도쿄. 나라와 도시 짝짓기 할 수 있지?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환경 생태 도시. 어디가 있다고 했노? 이거 창원중, 여중 다 도시 이름 쓰게 나왔고 교과서에 나오는 도시를 알아야 된다. 뭐라 나와 있노? 독일에. 근데 지도에서 독일이 어디 있는 거 찾을 수 있지? 독일 찾아라는데 아메리카 척하면 안 되겠지. 지도에 ABCD 되어 있으면 책에 나온 그 도시가 A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브라질 프리치바 이런 도시들은 환경 생태 도시다.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도시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역사 도시, 옛날부터 나온 도시들 뭐가 있노? 그리스 로마 나오는 이탈리아, 그 다음에 그리스 아테네, 터키 이스탄불 같은 경우도 뭐고 오스만 제국 때부터 나오는 도시들이다. 이가 중국 베이징, 에스파냐, 바르셀로나. 에스파냐는 포르투갈 신학문 개척에 앞장섰던 나라들, 역사가 오래됐겠지. 그런 나라들은 뭐라고? 문화도시, 역사도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고산도시. 기후할 때 우리가 고산기후 했잖아. 고산기후. 뭐라고 했노? 1년 내내 봄과 같이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는데 주로 안데스 산지 쪽에 있는 쪽이다. 안데스 산지 쪽에 있는 것들이지. 뭐 에콰도르, 퀴토, 케냐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싱가포르 하면 여기는 동남아시아에 있지만은 여기는 비즈니스 도시로서 열대 우림 기후에서도 잘 사는 나라지 여기는. 그 다음에 시드니. 요 책에 나오는 랜드마크를 보고서 어딘지 알 수 있으면 돼. 그 옆에 나오는 랜드마크 봐봐라. 이거는 다 아는 거지. 저번에 이거 이름 쓰라캔 뭐 쓴 사람들이다. 봐봐. 파리 에펠탑 보면 알 거고 오페라의 시드니 하우스. 아니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자 그런 거 모스크바. 그 다음에 미국 뉴욕,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그리스 아테네, 저 위에 파테논 신전 보인다, 그제? 요런 것들 보고 어딘지 알 수 있으면 돼. 근데 여기서 너무 쉬워서 그냥 객관식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학교 교과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고등학교까지 가서 잘 나오는 그 옆에 그거야. 도시의 구조 봐봐. 옆에 동그라미 표 봐봐. 동그라미 표. 제일 안에 중심에 뭐라고 적혀있노? 네 손을 치우십시오. 거기, 그렇지. 도시의 중심, 뭐라고? 도심. 여기가 도심이다. 제일 비싼 데겠지, 여기가 도심. 그 다음에 도심에서 좀 나오니까 뭐라고 적혀있노? 중간지역.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주변지역. 더 밖으로 나가니까 개발 제한 구역인데요. 요 각각을 적어 놓을 수 있어야 되고 각각의 특징을 알아야 돼. 자, 도심 보자. 도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중심 업무지구, 센터다. CBD, 중심 업무지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모든 기능이 여기 다 있는 거야. 그럼 땅값이 어떻겠노, 여기? 제일 비싸. 근데 우리 중3이 땅값이라 하진 않겠지. 뭐라고? 지가. 지가가 높고. 그러면 이 땅값이 비싼 이유는 뭐고? 왜 여기가 중심인데요? 교통이 편리하잖아. 교통이 편리하다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접근성이 좋다고 이야기해. 접근성이 가장 높고 지가도 높은 데가 도심이야. 그럼 여기는 땅값이 엄청 비싼데 여기다 1층 건물 질래? 2층짜리 질래? 고층 건물 지어야 되겠지. 그리고 토지 이용을 집약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땅값 비싼데 여기 집을 지으면 수지가 맞겠나? 안 되지. 그래서 여기는 주로 뭐가 들어선다고? 상업,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 본사라든지 안 그러면 뭐 주요 관공서, 뭐 상업시설로는 백화점 이런 데가 있는 데가 중심 업무지구야. 그러면 봐봐라. 주요 관공서, 그 다음에 대기업 본사다. 그럼 낮에 사람들도 출근하겠지? 밤에 거기서 자나? 집으로 가잖아. 그럼 밤에는 거기가 사람이 텅 비겠네. 그래서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된다고 해서 그걸 뭐라 부른다? 인구 공동화. 뭐라 한다고요? 별표 5조 5개 칩니다. 인구 공동화. 낮에는 사람이 몰리고
밤이 되면 빠져나와서 구멍이 뻥 뚫리는 상태를 인구 공동화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도넛 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해. 도넛 가운데 비었잖아. 그것처럼. 그러면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노? 항상 거기 사는 사람은 적다. 항상 거주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지? 상주인구.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노? 주 야간의 인구 밀도가 차이가 나서 상주 인구는 아닌 거라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나한테 일하러만 오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인구 공동화를 그래프로 하자니 두 번째 그래프 넣어지 봐봐. 가운데 그 주황색 구멍 뚫린 거 있지? 여기가 이만큼이 인구 공동화야. 낮에는 이만큼 있는데 밤에 이만큼에서 구멍이 뻥 뚫렸지? 그 밑에 내려오니까 뭐라 적혀있노? 도심. 그래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도심이다. 도심. 됐나요? 요거를 보고서 인구 공동화 쓸 수 있어야 되고, 요게 나타나는 지역을 찾아라 하면 저 위에서 어디를 찾아야 된다고? 도심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중간 지역, 주변 지역 뭐 이거는 갈수록 적으면 돼. 그런데 도심과 부도심을 봐봐라. 도심과 부도심 사이 가운데 이렇게 연결돼 있지. 이게 뭐라고 봐야 되냐면 교통이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라.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엄청 비싸단 말이야, 도심이. 근데 이 도심의 기능이 좋은데 여기가 너무 비싸서 거기 다 있을 수 없어. 그 중에 일부를 밖으로 빼는 거야. 그거를 어디 산다고? 부도심. 자, 반에 가면 우리가 반장이 있고 부반장이 있다 이가. 반장 역할을 나눠 사는 게 부반장이지. 그러면 도심의 역할을 나눠 사는 게 뭐라고? 부도심. 도심의 역할을 나누는 게 뭐라고? 부도심이다. 그럼 제일 밑에 내가봐라. 그게 도시의 기능을 일부 나눈 거는 위성도시잖아. 차이점이 있다. 도심의 기능을 나눈 거는 부도심, 도시의 기능을 나눈 것은 위성도시. 되겠나요? 요거고요. 그럼 봐라. 도심과 부도심이 연결돼 있고요. 또 도심과 위성도시도 연결돼 있지. 연결돼 있단 말은 이것들은 일단 교통이 편한 거,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게 기본 조건이다. 적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도 별표 5개 칩니다. 개발제한구역. 다른 말로 하면 그린벨트야. 자, 그린이 뜻이 뭐야? 그린. 그린. 여기는 중3교실인데 그린을 아무도 몰라?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있을까요? 그린이 뭐야? 아무도 말 안 할 거야. 자연, 초록. 벨트는 묶으래. 자연은 묶으래. 그럼 이제 봐봐. 도심이 땅값 엄청 비싸다 했다 이가. 그럼 도심이 점점 커져갖고 이렇게 커져 나오겠지. 그럼 여기까지 와서 자꾸 개발해버리면 자연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여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을 못하게 한다고. 자연을 보호해라. 녹지를 보호해라. 초록을 보호해라. 그래서 뭐라고 여기가? 그린벨트 하고 적으면 안 돼. 설마 한글로 그린벨트 이렇게 적지는 않겠지. 적으려면 영어로 그린벨트를 적든지 그보다 더 정확하게 뭐라 적으라고?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적어야 된다. 그러면 야, 집 어디다 질래? 집. 도심에다 집을 짓까? 이 땅값 비싼 데다가 집 짓고 살래? 집 어디다 지어야 되겠노? 집을 뭐 적어도 주변 지역 정도로 빼야 되겠지. 그래서 요즘은 위성도시라든지 부도시, 위성도시 쪽에서 주거를 위한 집을 따로 신도시를 개발을 하긴 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그리고 학교나 공장은 어디다 질래? 학교나 공장을 도심에다 지을 수 없잖아. 이 아들도 어디로 가야 되겠노? 주변 지역으로 가야 되겠지. 아무래도 갈수록, 자, 안으로 갈수록 뭐가 좋아지지? 접근성이 좋아지지만 지가가 높아져. 그러면 바깥으로 올수록 접근성은 낮아지지만 지가도 낮아지지. 맞나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사람, 안으로 모이는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집심. 바깥으로 빠지는 거를 이심. 집합한다, 이사간다. 집심, 이심이라고 이야기한다. 볼 수 있겠죠, 이거? 그래서 지금 현재 접근성과 지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접근성은 다른 말 하면 뭐라고? 교통의 편리라고 생각하면 돼. 지가는 땅값이라는 건 누구나 알 것이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거를 집심,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를 이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옆에 봐봐라. 지가 변화 그래프. 어디가 제일 비싼 도심? 지가가 제일 비싼 데가 도심이지. 그리고 갈수록 지가가 낮아지는데 한 번 높아지는 데가 있어. 어디? 부도심이 한 번 높아지죠. 네 손에 있는 그래프를 치우십시오. 실시간으로 네 얼굴을 찍을까? 나 어디 하고 있나 지금? 그렇죠. 지가가 봐봐. 제일 비싸다가 낮아지다가 한 번 높아지는 지점이 있잖아. 그게 어디냐고? 부도심. 물론 중간 지역도 조금 높아지지만 부도심이 높아지고 있지 다시. 왜 그렇겠노? 도심의 기능을 일부 나눠 맡았기 때문에
도심에 사는 기능을 여기서 좀 나눠 맡았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정부 청사를 이전한다든지 관공서 이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잖아. 됐나요?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 오늘 달아서 해버릴 거야. 24페이지 가서 지금 이제 도시를 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도시로 가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해서 도시로 몰리는 거를 도시화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사람들이 언제부터 도시로 가기 시작했겠노? 도시로 가는 이유는 뭔데? 바로 가지. 돈, 일자리 찾아서 가는 거잖아. 그러면 도시에 일자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사회라는 이야기고? 산업화가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지. 농촌이 아니고 도시에 돼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년대부터 산업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도시로 몰려. 근데 항상 세계를 먼저 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일단 도시화는 도시로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는 현상, 그게 도시화야. 그래서 그 옆에 도시화 과정 그래프 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위에 나오는 그래프. 오늘 하는 건 이 그래프 몇 개만 정리를 하면 돼. 도시화 그래프 첫 번째 봐봐라. 초기 단계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살고 있냐면 시골에 살고 있어, 촌에. 그러다가 가속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쫙 가고 있지. 그런데 80% 가까이 되니까는 뭐라 적혀있노? 종착 단계야. 그래서 국민 10명 중에 8명은 도시에 산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종착. 자, 봐봐. 초기 단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촌락에 살아. 그럼 주로 뭐에서 살겠노? 1차 산업을 해. 그럼 가속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사람들 도시로 막 가기 시작하는데 가파르게 가. 이때부터 산업화가 시작된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촌에서 도시로 가지. 이걸 내자로 뭐라 이야기한다고? 이촌향도. 도시화가 가속화가 되면서 쫙 짧은 시간에 도시화가 진행이 돼. 그러다가 종착 단계가 되면 도시로 가는 사람이 이제 더 올라가지 않는 거지. 거꾸로 뭐가 나타나느냐면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촌락으로 다시 돌아가. 이거 우리 요즘 많이 하는 기촌, 기농, 들어봤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정년퇴직 하고 나면 난 촌에 가서 살 거다, 농사 짓고 살 거다 하는 사람도 있지. 그런 사람들은 뭘 하고 있다고? 도시화를 거꾸로 해. 역도시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종착 단계에서 나타나는 게 뭐라고? 역도시화다. 역도시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요런 추세로 가는데 이 그래프가 그 밑에 두 번째 나오는 그래프 봐봐라. 빨간색은 선진국이고 파란색은 개도국인데요. 자, 선진국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80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저거라고 여기가 산업혁명 단계야. 가속화가 딱 될 때가. 선진국은 언제부터 도시화가 진행이 됐다고요? 산업혁명 단계부터 도시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선진국은 거의 종착 단계, 뭐 이미 종착 단계에 왔다 보면 돼. 근데 개도국들은 언제부터 갔냐면 2차 대전 이후부터. 근데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나 지금 현재 도시화의 뭐 완성도는 거의 비슷한데 선진국은 1800년대에 시작이 돼서 서서히 완만하게 가고 있잖아. 근데 개도국은 늦게 시작했지만 빠르게 가고 있지. 가속화 단계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급한 데는 어디라고? 개도국이죠. 그러면 선진국의 문제를, 도시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1800년부터 서서히 시작. 지금 1800년 됐으면 지금 우리 몇 년도고? 2020년 거의 200년이 넘었다 이거 그제? 그러면 집을 짓고 도시가 200년이 넘었어. 어떻게 넣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좋은 도시일까? 시설이 전부 다 200년이 넘었다고 생각해봐. 노후화됐겠지. 그리고 200년 전부터 도시가 발달했으면 오늘날에 도시가 생겼으면 길도 반듯반듯하게 놓고 뭐 집도 계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이 사람들이 몰렸잖아, 그지? 그럼 도시 자체가 좀 노후화되고 시설이 열악한 것들이 많은 거지. 여기가 어디라고? 선진국이야. 그러면 개발도상국들은 대신에 짧은 기간 동안에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갔어. 그럼 집이 부족하겠네. 맞지? 그 환경보험 되겠네. 거꾸로 촌락에는 일손이 부족하겠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도시의 땅값 오르겠네.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라. 그러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도시화 문제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된다. 선진국은 도시화가 너무 된 지가 오래돼갖고 노후화의 문제가 나타난다 치면 개발도상국들은 급속하게 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라.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아까 이게 초기화, 가속화, 종착통해서 우리나라는 어디쯤 해당될 것 같아? 네?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인 것 같아? 개도국인 것 같아? 개도국?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야?
어디에 해당될, 너그 나라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 너그 나라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인데 너그 나라는요? 너그 나라도 선진국이야. 좋은 나라네. 자, 세계 한 경제 규모로 볼 때 200개 중에서 우리나라 20등이면 상위 10%면 잘 사는 나라잖아. 아니야. 좋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선진국 그래프를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거든.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산업혁명 때 시작된 게 아니잖아. 60년 되면은 2차 대전 이후도 훨씬 이후다 이거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는 60년대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가속화 단계가 엄청나게 빠르는 거라.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로 인구가 많이 몰렸냐면 대부분이 수도권, 그 다음에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급속한 대도시화가 진행이 돼갖고 거의 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은 이제 수도권으로 간다, 도시로 몰린다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오늘날의 우리나라 인구는 90% 가까이가 도시에 산답니다. 그 중에 80%는 수도권에 살아. 그러면 수도권과 남동 임해공업지역, 그러니까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사람이 사는 거죠. 맞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어느 문제가 나타나겠노?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종착 단계거든. 근데 도시화가 짧은 기간에 진행이 됐다 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시 문제 중에서도 뭐 주택 문제,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나타나서 요즘은 그 집값이 비싸니까 위성 도시들 개발해서 주거 기능을 빼내고 공업 기능 하나씩 빼내고 이런 걸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단계에 해당된다고? 어느 단계? 종착 단계. 세계적으로는 그러면 가속화가 시작된 거 선진국은 언제부터라고? 산업혁명 때. 개도국들은 2차 대전 이후. 근데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이야기했잖아. 도시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되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거 쓰라 내지는 뭐 객관식 고르기 나오겠지. 뻔한 답입니다. 한글만 때문에 되는 문제야. 예를 들면 봐봐라. 아까 선진국들은 도시가 200년이 넘었다 이가. 그럼 모든 시설이 다 낙후된 거지. 그럼 낙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는가? 도시 재생 사업이야. 그래서 뭐 재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 문제가 뭐 다 심각하지. 그래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하고 있을까? 우리 대중교통 이용 하면 되겠지. 그리고 자전거 이용 또 차가 몰리는 시간에 몰리는 게 문제니까 혼잡 통행료 이런 거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나라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재활용. 요즘 또 많이 하는 거 친환경 에너지 사용 이런 거 적으면 되지. 주택 문제는요, 집이 많아서 문제가 없어서 문제죠. 그러니까 뭐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을 짓는다든지 도시 재개발을 한다든지. 그리고 요즘 이제 지역 불균형을 위해서 너무 수도권 지역만 집중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요런 거. 그래서 요렇게 해서 나온 나라들이 그 밑에 봐봐라. 브라질의 프리치바 아까 뭐라 했노?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도시라고 했지? 생태 도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울산 태화강 같은 경우도요.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선박, 석유화학 이런 공업들이 울산에 엄청나게 몰리는데 얘들이 폐수를 방출하고 하면서 울산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태화강이 완전히 못 쓰게 됐는데 그거를 다시 복원해갖고 오늘날에 이 생태공원으로까지 만들었던 데가 태화강이야. 그래서 태화강인데 성공적인 생태정책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오염되는 데는 몇 년 안 걸렸는데 이걸 복원시키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 너희는 어떤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은데? 창원은 살기 좋은 도시야. 내가 뭐 우리나라 웬만한 도시는 다 가본 것 같은데요. 창원이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아. 왜냐고 물으신다면 부산이나 대구, 광역시 이런 데 가보면 아까 얘기했잖아. 역사가 오래된 도시잖아 우리보다는. 그럼 거기는 사람이 먼저 살고 길이 놓인 거라.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들 가보면 있잖아. 끝까지 올라갔는데 진짜 막다른 데를 만나.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근데 창원은 어디를 가든지 끝에 가면 돌아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어른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 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길이 놓이고 도시가 계획적으로 생긴대요, 창원은. 다른 데는 사람이 살고 난 다음에 길이 놓이고 뭐 건물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된 거라서 뭐 이게 5층 있는데 낮은 건물도 있고 높은 건물도 있고 막 있다 이가. 근데 창원은 대로변에 딱 건물 몇 층, 또 주택가가 몇 층 이렇게 딱 구역별로 정해져 있잖아. 그럼 뭐 살기 좋은 도시 창원이죠.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 창원에서 창원대를 가야 되겠네 우리는. 그럴 거야? 여기서 끝내면 너무하잖아 너 지금. 그런데 이 창원의 문제가 뭐냐면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지.
모든 문화, 의료 이런 시설들이 있다가 기반 시설들은 우리나라에 다 어디에 있노? 수도권에 모여 있는 거지. 그래서 너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다른 길에서 돌아 나올 확률이 많은가? 기반 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많은가 생각해보면 어디로 가는 게 좋겠노? 막다른 골목이 만날 걸 생각해서 창원에서 살 거야?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수업할 때는 이혼차 사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친구들이. 아니 수업하면서 있는 건데 애들이 그렇게 조용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도 아무도 말 한마디도 안 하네.